네, 이제 7장 시모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그 BJT 앰플리파이어와 비슷하게 모스펫을 이용한 앰플리파이어의 회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동일하게 바이어싱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커먼 이미터에 대응되는 커먼 소스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커먼 베이스에 대응되는 커먼 게이트, 그리고 우리가 이미터 팔로우를 했듯이 똑같이 이제 소스 팔로우라는 것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바이어싱 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커먼 소스 위주로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MOS 그 앰플리파이어 회로를 우리가 BJT처럼 적절한 GM 값이 나오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GM 값을 갖게 하기 위한 드레인 커런트의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C 상태에서, 즉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로 어느 정도의 드레인 전류가 흘러야 될지, 드레인 전류가 정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가정하면 결국 VGS, 즉 어떤 전압에 의해서 어떻게 바이어싱 컨디션을 잡아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BJT에서 배웠던 그런 바이어싱 방법들을 거의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우리가 보는 것이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게이트의 전압을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JT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저항, 즉 바이어싱을 잡아주는 저항 두 개에 흐르는 전류가 베이스 전류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만약에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테빈의 등가율로 변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MOS에서는 이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트의 전류는 없으니까 이 게이트 지점의 전압이 굉장히 쉽게, 즉 R1과 R2의 순수하게 이 두 개의 저항에 의한 볼테이지 디바이드를 통해서 이 X 지점, 즉 게이트의 전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M1이 세츄레이션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게이트 지점의 전압은 이와 같이 R1과 R2의 볼테이지 디바이드를 한 그 전압이 되게 되고, 어, 그 전압은 동시에 VGS와 그리고 ID가 그대로 RS를 통해서 흐르게 되니까 M1의 소스의 전압은 ID 곱하기 RS가 되겠죠. 그래서 이 X 지점의 전압은 VGS 플러스 ID 곱하기 RS,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전류 ID는 결국 세츄레이션을 가정하면은 VGS에 관한 식, 이러한 VGS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레인 전류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해서 VGS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이터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터레이션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수렴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VGS나 ID 드레인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 VGS나 ID를 구하는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금방 우리가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접 그 바이어스 컨디션, 즉 드레인 커런트와 VGS를 구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X 지점의 전압, 게이트의 전압은 R1, R2 저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돼서 이제 1.286V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VX의 전압은 똑같이 VGS 플러스 ID 곱하기 RS로 표현이 됨과 동시에 1.286V가 되고, 드레인 커런트는 다시 이제 VGS에 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VGS와 ID에 관한 식이 위에 하나 나오게 되고 밑에도 VGS와 ID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에서 VGS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ID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ID를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그 반대로 ID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VGS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BJT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 값을 guess하고 그 값을 계속해서 대입을 해서 이터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VGS를 1V라고 가정을 하고 ID를 구하면 0.286이 나오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VGS를 넣어서 ID를 구하면 0.322가 나오고 다시 대입을 하면은 또 989가 돼서 297이 나오고 굉장히 그 수렴이 천천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구하는 값이 이 값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VGS와 ID 값,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이터레이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2차식이니까 2차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나 VGS 값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어스는 방법으로 이제 셀프 바이어싱 하는 방법인데 BJT랑 동일하게 게이트를 우리가 저항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 경우에 게이트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즉 이 게이트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RG라는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RG의 RG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양단의 전압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게이트의 전압이 이 드레인의 전압과 동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츄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가 전류 ID가 흘렀을 때 우리가 이 KVL을 전체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은 결국 VDD라는 게 ID 곱하기 RD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요 지점의 전압은 게이트와 동일하니까 결국 VGS 그리고 RS 곱하기 ID 그래서 이 세 항의 합이 결국엔 VDD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ID, 즉 드레인 전류는 VGS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동일하게 이 VGS와 I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밑에도 VGS와 I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니까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살려서 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꽤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예제를 보게 되면은 아까 봤듯이 결국 우리가 ID 곱하기 RD 그리고 VGS 그리고 ID 곱하기 RS 이 세 항을 더한 게 VDD가 되고 ID가 또 동일하게 VGS가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ID 곱하기 1kΩ 그리고 200옴 거기에 VGS를 더한 게 1.8V가 되고 우리가 세츄레이션일 때 드레인 커런트 식을 이용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연립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을 한 번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이어싱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커런트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BJT도 그렇지만 모스펫 같은 경우에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결국 VGS에 의해서 드레인 커런트가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NMOS인 경우에는 베이스 게이트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 소스도 일정 전압, 그라운드라든지 일정 전압이 유지가 돼서 VGS가 고정이 되면은 VGS가 고정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드레인의 전압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연결된 경우에 결국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PMOS도 동일하게 게이트와 소스의 전압이 고정된다면은 결국 드레인의 전압이 세츄레이션을 유지하는 한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회로는 우리가 커런트 소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게이트와 드레인의 바이어스가 고정이 되고 소스 쪽으로 어떤 연결이 있어서 소스의 전압이 바뀐다고 하면은 결국 이 X지점, 소스의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은 커런트 소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PMOS 같은 경우에도 소스가 어떤 임의의 노드와 연결돼서 소스의 전압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커런트 소스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커런트 소스 연결과 이렇게 연결된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커런트 소스가 아니고 왼쪽에 나와 있는 즉 VGS가 고정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앰플리파이어 회로들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커먼 소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소스를 공통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게이트로 인풋이 들어가서 드레인으로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1이 세츄레이션을 가정하기 때문에 결국 드레인의 전압, 즉 드레인의 전압이 VDD-ID 곱하기 RD로 표현되게 될 텐데요. 즉 이 드레인의 전압이 VGS-VTH보다는 큰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의 전류 또는 저항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커먼 소스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 인풋 전압이라는 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린 전압 V1과 같기 때문에 이 V1에 비례하는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전류가 RD를 통해서 흐르게 되니까 결국 Vout의 전압은 -GM의 Vin 곱하기 RD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Vin분의 Vout이라고 하는 볼테이지 게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GM 곱하기 RD로 표현이 되게 되고 GM은 우리가 알고 있는 ID에 관한 식 루트에 2 곱하기 모빌리티 COX L분의 W분의 ID로 표현이 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게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BJT에서 커먼 에미터의 기본적인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예제는 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디스커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꼭 풀어서 이 개인 값까지 AV 볼티지 개인까지 꼭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따질 때는 인풋을 그라운드로 묶게 되고 인풋이 그라운드가 되면은 V1이 0V가 되죠. V1이 0V가 되니까 GM 곱하기 V1은 0A가 돼서 얘는 이제 오픈이 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저항은 RL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는 RL이 되는 거고요. 인풋 임피던스는 게이트로 인풋이 들어가니까 게이트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R0라는 저항이 있게 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제 RL과 R0의 병렬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게인도 역시나 마이너스 GM의 요 두 개의 병렬 연결된 저항으로 표현이 되고, 인풋 임피던스는 게이트의 전류가 여전히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BJT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따져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이와 같이 커런트 소스로 바이어싱을 하는 경우에 얘를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을 바꿔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스몰 시그널 바꿔보게 되면은 결국 게인이 마이너스 GM 곱하기 R0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하게 되고, GM은 앞에서 봤듯이 2배의 모빌리티 COX의 L분의 W ID가 되고, 그리고 R0는 람다의 ID분의 1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람다 루트의 ID분의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결국 람다라는 게 채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람다는 L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은 결국 람다가 L분의 1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AV라는 게 볼티지 전압이라는 게 L의 루트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채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볼티지 게인이 커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소비 전력을 줄이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널의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채널 랭스가 줄어들었을 때 이러한 볼티지 게인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점들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그 커먼 소스의 회로를 커런트 소스로 우리가 바이어싱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저항을 통해서 바이어스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결국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드레인 지점의 전압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출력 전압으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의 구간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드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항으로 바이어싱을 하기보다는 결국에 커런트 소스로 바이어싱을 잡아줄 때는 드레인의 전압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돼서 헤드룸의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이런 형태로 우리가 PMOS를 이용해서 게이트와 소스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 주게 되면은 이 드레인의 전압이 무엇이 되든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은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고, 사실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에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오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도 이제 모스펫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면은 이와 같은 스몰 시그널 모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듯이 지금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는 0이니까 즉 이 커런트 소스는 오픈이 되게 되고, 즉 R02라는 저항만 하나가 남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게인을 구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GM1에 R01과 R02의 병렬 연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 R01과 R02의 병렬 연결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PMOS로 된 커먼 소스에 NMOS로 우리가 커런트 소스를 연결한 경우고,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서 개인을 구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스몰 시그널 회로로 만드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로드로서 이런 형태로 소스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처럼 동작한다고 해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스펫으로 이렇게 로드가 형성되는 경우와 BJT에서 동일하게 커먼 이미터에서 이런 형태로 BJT가 로드로 걸려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게 될 텐데요. 지금 이 MOS에서는 지금 M2의 소스 방향으로 봤을 때 보이는 임피던스가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GM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즉 게이트는 지금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소스 쪽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커런트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채널스 모듈을 고려 안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스몰 시그널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V1이 인가됐을 때 GM 곱하기 V1의 전류가 아래 방향 흐른다라고 될 텐데, 만약에 소스 방향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 VX를 인가했을 때 얼마나 IX가 흐를지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 인가되는 VX는 V1과 반대 방향이 되게 되고, 결국 VX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커런트 소스는 커런트 방향이 위 방향을 향하게 되고 GM 곱하기 VX로 표현되게 돼서 결국 이 소스 방향으로 봤을 때 임피던스는 GM분의 1, GM2분의 1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M1에 드레인에 걸려있는 로드는 GM2분의 1만 돼서 결국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개인 값이 주어지게 되고, GM의 식을 우리가 동일하게 표현해 보면은 결국 동일한 드레인 커런트를 갖게 되므로 모든 값이 동일하게 되고 결국 L분의 W의 비율에 의해서만 개인 값이 결정이 돼서 이런 형태로 개인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BJT에서는 동일하게 GM2분의 GM1으로 개인이 결정되게 되는데, 역시나 컬렉터 커런트가 동일하게 되고 우리가 VT 동일하기 때문에 BJT에서는 이 경우에 개인이 마이너스 1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스펫은 우리가 L분의 W 값을 바꿈으로써 이런 형태의 앰플리파이어도 다양한 값의 개인을 갖게끔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게 BJT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회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R02와 R01이 추가되므로 지금 아까 봤을 때 그 소스 방향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가 GM21 하나였는데 이제는 R02까지 병렬 연결이 되고, 그리고 M1에 이 채널렉스 모듈레이션 저항 R01까지 병렬 연결돼서 개인의 식이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MOS로 만든 그 CS 커먼 소스 회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채널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BJT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소스 밑에 저항으로 우리가 소스 디제너레이션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소스 디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몰 시그널 회로는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 회로를 풀어서 개인을 구해보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BJT에서 봤던 그러한 개인식과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가 BJT에서
우리가 개인식, 즉 그 커먼 이미터에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식은 GM분의 1의 이미터 저항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의 컬렉터 저항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스펫에서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커먼 소스에 대해서 그 디제너레이션 되는 경우 마이너스 GM분의 1의 소스에 연결된 저항 분의 분자에는 드레인의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스의 저항이 0이라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마이너스 GM 곱하기 RT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했던 BJT에서 개인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장 공부만 충실히 해뒀다고 하면은 지금 7장에서 이 시모스 앰플리파이어 부분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개인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디스커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또 게이트에 저항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을 가지고 동일하게 구해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이 게이트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게이트 저항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JT에서는 게이트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개인에 영향을 줬지만은 결국 MOS에서는 게이트의 저항이 시리즈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V인의 전압은 그대로 실제로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가 되므로 우리가 개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에 연결된 저항은 무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그 디제너레이션이 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채널 X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이와 같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R0라는 저항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식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개인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아웃풋 임피던스는 BJT에서 했던 것처럼 BJT에서도 우리가 원래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웃풋 저항이 R0였던 게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1 플러스 GM의 이미터 저항과 알파이가 병렬 연결된 요만큼이 곱해진다고 했듯이 여기선 알파이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없는 경우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R0였는데 이제는 1 플러스 GM의 RS만큼 곱해진 이러한 값으로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아웃풋 임피던스가 주어지게 되는 거는 이러한 그 스몰 시그널 회로를 풀면 되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스몰 시그널 회로를 실제로 푸는 거는 회로 이론때 사실 다 배웠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 회로를 푸는 거는 우리가 제가 지정한 조가 나와서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꼭 미리 예습을 해서 이와 같은 아웃풋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보고 수업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은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따지는 예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예제들도 역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꼭 다 풀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웃풋 임피던스가 나온다는 것을 맞아보기 바라고 그리고 MOSFET에서 각각의 연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임피던스가 보이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각각을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려서
어떤 임피던스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예습을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떤 값이 되게 되는지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각각을 스몰 회로를 그려서 RX 값이 어떻게 되는지 예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바이어싱 회로들이 우리가 그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개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결국 그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이런 개인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예습을 해오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